안녕하세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홍보대사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2022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병원과 선생님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될 만큼 앞선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중환자 진료 비율이 60%가 넘을 만큼 중증 환자 최종 치료에 힘쓰는 병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갖추고 번역 응급 의료센터,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중환자 진료 비율이 높은 만큼 의료진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2021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환자 상태 평가에 기반한 병원 내 환자 이동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발표해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병원에서 의료질 향상 활동을 이끌었던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QI 탐방은 발표자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뵙는 건 처음이에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발표는 했지만 개선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현장 실무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일단 QI 활동은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벌써부터 뭔가 훈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먼저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자로 근무하고 있는 적정진료관리팀 이영입니다. 저는 고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CT실에 근무하는 부팀장 김정훈입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병동 6일병동에 근무하는 수간호사 김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계 중환자실 수간호사 김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치경입니다. 안전한 환자 이동에 대해서 QI 활동의 팀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응급중환자 외상외과 최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적정진료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QI팀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환자 상태 평가에 기반한 환자 이동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직접 또 개발하시고 적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수인계 프로세스를 주제로 선정해서 개발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검사나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환자가 검사실이나 치료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 목적에 따라 검사나 치료를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환자 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이동 프로세스에는 현재의 환자 상태를 이해하고 환자 상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 그리고 환자 정보에 대한 직원 간 인수인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 이동 과정 중에 위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었고 그런데 반해 일시적인 이런 환자 이동 상황에 적용할 병원 내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안전한 환자 이동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 개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직접 이렇게 환자를 보시는 김치경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병원 내 환자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FMEA 기법으로 문제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존 환자 이동 시에 어떤 문제들이 좀 발견됐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환자가 이동할 때 처방 중심 혹은 진료 중심,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내는 부서, 병동이라든지 중환자실, 혹은 이제 치료실이나 검사실 환자를 받는 부서, 그리고 이동 중에 이송 요원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 검사라든지 치료
진료 위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환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프로세스가 불충분하였다. 각각의 프로토콜은 존재는 하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만드는 활동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 환자 중심으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 FMEA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우리 이소연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병원 내 환자 이동과 관련돼서 저희가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려 했고요. 그 확인한 위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위험과 관련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수렴이 된 후에 저희가 FMEA 기법을 활용해서 병원 내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장 활동을 하기로 재설계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FMEA 기법이라는 게 뭐 형태별로 분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FME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재적인 시스템 재설계 단계로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이것과 관련된 원내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단계별로 이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된 대응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단계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환자 이동 전에 환자 상태 평가를 시행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이동 인수인계를 3단계로 설계하셨던 최낙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단계별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소개 좀 부탁해요.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하게 이송을 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당연히 환자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평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가지고 EWS라고 이제 Early Warning Score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들여왔고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 병원 실정에 맞게 조금씩 세부 항목들은 조금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를 평가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담당 간호사가 하게 됩니다. 병동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면 뭐 저위험도 그리고 중등도 위험도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고위험도로 평가된 환자들은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치의가 한 번 더 환자 상태를 점검을 하고 뭐 정 안 되면은 검사를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환자는 위험하니까 의료진이 동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가 이송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될 때도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 배액관들, 환자 상태들이 체크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각 검사실이라든지 병동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거기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진이 동반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활동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역시 궁금한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처방을 받으면 하루에 미션 수행하는 것처럼 환자를 검사실로 보내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검사실로 이동하는 환자라면 저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검사를 보낼 때 걱정이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의사들과 소통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EWS로 고위험 환자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동 여부나 이제 의료진 동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서 그런 담당 의사와 소통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리고 환자 이동을 할 때 의료진이 동반하기 위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인턴 선생님들에게 그런 업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훨씬 없어졌습니다. 기준이 생기니까 전달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 거군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는요? 환자를 받는 검사실 입장에서도 고위험 환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게 되고 고위험 환자일 경우에는 예약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신속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고대 구로병원은 정말 환자 중심이다. 환자. 물론 환자를 빼놓고 병원을 얘기할 수 없지만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병원이란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팀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오셨잖아요. 이 분들을 모으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할애됐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을까요? 병원에는 여러 직종이 한 팀을 이루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환자 안전과 검사 효율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을 내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능동적으로 동참을 해서 좀 더 좋은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걸쳐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개발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17차례 실제 대면으로 만나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한 팀이 이끌고 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효율적 되지 않고 하지만 이런 환자 안전하게 이송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전 부서 직원들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모였을 때 다양하게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사실 저 의료진 입장에서는 검사실에 가서 환자가 안 좋아지면 야, 검사실에서 어떻게 했길래 환자가 안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적정진료관리팀에서도 그런 회의의 전반적인 상황들, 이전 개선 활동에 대한 피드백들을 그때그때 바로 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7차례의 대면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환자 인수인계 체크리스트가 A4 용지 2장 가득 찰 만큼 양이 많다. 이건 우리 또 수간호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뭐 약간의 반발, 약간의 불만은 없었을까요? 중환자는 그 이동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지만 병동 환자 같은 경우는 산소요법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세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크게 업무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또 우리 김진영 수간호사님은요? 처음에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중환자실에 가장 먼저 적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당연히 업무 부담으로 느껴졌었는데 막상 이걸 적용하고 보니까 이동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이동하는 환자를 이동해도 되는지 아니면 의료진이 동반해도 되는지에 대한 소통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소연 팀장님. 네. 우선 A4 용지 2장 가득 찰 만큼의 체크리스트지만 2장을 모두 다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한 면은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뒷부분의 뒷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건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시스템을 처음에 적용할 때 병동에 있는 환자를 전수를 대상으로 해보자. 그렇게 시범병동에 이제 호흡기내과 병동의 도움을 받아서 전수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많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까지 느는지를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전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을 대상하는 선별 기준이 생겼고 그 고위험군을 대상해서 어떻게 보면 대상자 수를 약간 좁혀서 그때부터 다시 체크를 좀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히 여기 계신 지금 호흡기내과 병동하고 중환자실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시범병동을 적용을 했던 부분이 큰 효과가 나면서 전체 확대하는 데 좀 디딤돌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준이 생겨서 너무 좋았다. 좀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루트가 생겨서 편한 좀 업무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거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수월해졌다.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떡하지 하면서도 굴러가면 또 이게 다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났지만 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환자 확인을 할 땐 이름과 등록번호를 떠올리듯이 이제는 환자가 검사실로 이동을 할 때는 EWS와 인수인계를 이용한다는 걸 보면 분명히 프로세스는 더 안전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중이고요. 특히 이제 환자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고위험 환자를 분류하고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 개발 중이고요. 매월 수행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별로 공유를 하고
이제 성과별 포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이슈를 저희 팀에서 다뤄봤고요. 중환자가 이동을 할 때 지속적인 환자 상태 감시와 그리고 치료 연속성이 보장이 되도록 전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력이나 아니면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통해서 경영진에게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뭐 경영진 여러분들께서도 환자 중심, 환자 안전을 위한 거면 흔쾌히 수락하실 것 같습니다. 자, 경영진 검토가 아무튼 모쪼록 잘 돼서 다음 학회에서 또 좋은 사례로 만나뵐 수 있기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인계 희유라는 환자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는 주제다라고 들었는데 다른 병원에 적용한다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병원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프로토콜도 있을 거고 인력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부적인 구조를 다 뭐 공유하는 것보다는 큰 원칙, 그러니까 이 우리 FMEA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큰 원칙, 환자 안전을 평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또 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원칙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며 이제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한 번에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생겼던 이제 문제와 그걸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해 드리면서 각자 병원에서 적용하실 때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하고 멘토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사실 시간이 된다면 이제 괜찮을 텐데 근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 보고서라든지 네. 그리고 사례지 오늘 같은 인터뷰도 네. 공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참여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 어떤 개인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원도 투자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시작이 어떤 좀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추후에 저희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QI 팀을 하다 보면 구석구석 개선해야 될 것이 아무래도 직업상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영 선생님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환자 이동이라고 하면 환자 평가와 인수인계로 구성된 이 프로세스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환자 안전에 이롭고 그리고 환자 안전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의료원 산하의 다른 두 병원에서도 구로병원의 그 개선 활동을 토대로 이동 환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다른 외부 병원에서도 학회 발표 자료를 통해서 우리 병원의 프로세스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내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선생님들께서 자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이 프로세스 개발되기 전 한 3년 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여기 신속 대응팀이랑 뭐 응급기도 확보팀, 중환자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항상 저희 CPR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적신호 사건들을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맞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전에 보면은 주로 이제 검사실에서 아니면 이송 과정 중에서 환자가 코드 블루가 뜨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느낀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줄었다라고 느끼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 이런 활동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결과물이 있기까지 사실 어느 한 파트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팅이 되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진료부, 간호부, 검사 파트 이런 쪽에서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환자 안전하게 이송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토콜이 빨리 정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계획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같이 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되는 프로세스여서 그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리고 부서원에게도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개선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관리자의 브릿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치경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 안전을 개선했을 때 이제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만나는 그런 부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뒤에서 통계도 특히 적정 관리팀 통계도 내주시고 앞으로 이제 전산 개발도 될 거기 때문에 전산팀이라든지 병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협업이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과정에서 확실히 느낀 건 우리가 어떤 그런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환자 안전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게 환자를 만나지 않는 분들께서도 그런 목표를 느끼실 수 있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개발을 하신다. 전산팀이라든지 혹은 적정관리팀이라든지 어떤 개발을 하시고 모니터링 하실 때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진행이 원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 함께하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하면 앞으로 환자 중심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동료애가 느껴지는 정말 좋은 병원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